안녕하세요. 한방백숙TV의 김영진 원장입니다. 오늘은 지금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에서 2023년 10월 16일 며칠 안 된 이야기네요. 자, 의대 정원을 4,000명 선까지 현재 약 3,000명인데 3분의 1 정도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의협에서는 늘 하던 대로 증원을 할 경우에는 파업을 하겠다. 항상 우리나라 의료 카르텔이 하는 행동이죠. 자, 파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의대 정원을 늘리는 그 근거는 우리나라가 OECD 가입국 39개국 중에서 38위에 불과하다.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은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일이죠. 자, 그래서 그래프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나라보다 의대 정원 숫자가 적은 나라는 39개국 중에서 이스라엘 다음에 우리나라밖에 없다. 다른 나라들은 의사 숫자가 많아서 의료 서비스를 받는데 불편함이 상대적으로 적은데 우리나라 수준이 이 정도 수준이다 라는 것을 그냥 데이터 상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단순하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의대 정원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늘려야 한다는 논리는 조금 부족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나라 4대 보험 제도 중에 아주 강력한, 전 세계에서 이 정도로 강력한 제도는 아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나라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어떤 보험 제도냐? 자, 그 사람이 병원을 가든 안 가든 경제 활동을 하기만 하면 모든 사람에게 징수를 합니다. 국내 우리나라 국민들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서 돈을 번다라고 하면 4대 보험, 그 중에 건강보험을 무조건적으로 징수를 하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입 중에 가장 많은 돈을 미리 병원비로 지출을 하게 해요. 그러다 나는 앞으로 절대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지불을 하게 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재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는 서비스는 매우 불편하죠. 그 이유는 우리나라 가장 우선시되는 문제는 우리나라 의사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의사 숫자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뒤에서 2등 했던 거는 의대 정원이고, 이번에는 의사 숫자를 이야기해요. 우리나라가 OECD 가입국 중에서 뒤에서 2등이다. 이런 뉴스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이거 거짓말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OECD 가입국 중에 뒤에서 2등은 의사와 한의사 숫자를 합쳤을 때 이야기해요. 그랬을 때 인구 1000명당 2.4명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한의사한테 못하게 하죠. 코로나 검사도 못하게 하고 혈액 검사도 못하게 하고, 기본적으로 외국의 약국에서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의료 자체도 못하게 하기 때문에 한의사 숫자 빼야 되겠죠. 이럴 때만 꼭 의사와 한의사 숫자를 같이 넣어서 계산하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의사 11.5만 명과 한의사 2.3명 중에 한의사 인원을 제거하면 의사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숫자는 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어떤 수치냐? OECD 가입국 중에 압도적인 꼴등이라는 점이죠. 전 세계에서 의료비를 건강보험 제도라는 이름으로 이미 가장 많이 지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서비스를 해줘야 할 의사의 숫자는 OECD에서 압도적인 꼴등이다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10명 중에 7명은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으세요. 이게 단순하게 저의 주장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연구기관에서 이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족한 의사 수를 예측했을 때예요. 자, 지금 2048년도에 의사 숫자를 생각해 봤을 때 이 정도로 부족하다. 현재 우리나라 정원이 3,058명밖에 없는데 우리가 2050년도에 지금 2023년도이기 때문에 지금 의대를 들어갈 친구들이 40, 50대가 돼서 훌륭하게 임상을 할 그 시즌이 되면은 이 정도로 부족하다는 것이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측한 것이고, 또 다른 연구기관이 있어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도 비슷하게 27,000명 정도는 필요한데 현재는 매우 부족하다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의사 카르텔 외에는 모두 의사 숫자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우리나라의 환자들과 그리고 환자가 아닌 예비 환자들에게도 가장 많은 돈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 돈을 가장 적은 숫자가
해먹고 있죠.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의사 카르텔의 문제입니다. 자, 의사 카르텔이 배가 아프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국가에서 살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많이 보았던 내용이죠. 자, 평일에도 소아과를 가려면 오픈런을 해야 한대요. 소아과 진료가 많이 문제가 있다. 소아과 12곳 가보니 1시간 대기는 기본이다. 뭐 엉망진창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소아과 전공의 지원율 15.9%밖에 되지 않더라. 정원에 대비해서 15%밖에 지원을 안 하고 있더라. 참 문제가 된다라는 점들 알 수가 있고, 자, 국회 교육위에서도 역시 지적을 하고 있어요. 서울대병원 진료 대기 시간이 평균 2달이다. 서울대병원을 가시는 환자분들은 중증 질환이죠. 내가 대학병원급에서 진료를 받아야 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모이게 되는 우리나라 의료기관 중에 가장 대표 서울대병원에서 그런 우수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2달 정도를 기다려야 한다. 2달 정도를 기다리게 되면 의사를 어느 정도 만날 수 있느냐? 3분에서 5분 정도 이야기를 하고 진료를 보고, 그런 낮은 수준의 지금 진료를 받는 것이 대한민국 의료의 현실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외에 많이 있죠. 이런 거 기사가 너무 많아서 자, 지루할 정도인데, 자, 환자 못 받는다라고 해서 뱅뱅뱅뱅 돌려서 구급차에서 또 사망했다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냥 받아주지 않죠. 왜냐? 이런 어려운 환자들 보지 않아도 이미 그냥 일반 환자가 줄을 서 있는데, 이런 응급한 환자 보기 싫기 때문에 그냥 받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우리나라 의사들에게는 모든 환자를 받아야 되는 의무가 없기 때문이죠. 이런 기사 많이 보셨을 거고, 이런 기사 또 있죠. 2시간 동안 구급차에서 떠돌다가 사망했다. 그 중에서 특히 대구가 높다. 대구의 의사 선생님이 부족하다라는 것이 역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기사 보면은 이처럼 구급차에서 이송되는 과정에서 심정지나 호흡정지가 발생한 사례가 대구에서만 5년간 100명 가깝게 발생한다. 이런 아주 큰 문제가 있다는 점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건강보험 제도로 엄청난 재정이 의사 카르텔들에게 제공이 되지만 우리가 받는 서비스는 매우 부족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다 밀집되어서 어떤 식으로 발현이 되느냐? 그런 것들이 가장 밀집해서 집약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곧 의사 월급으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2023년도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 임금은 연봉이 3,700이에요. 자, 이 금액도 중요하지만 지난 10년간 임금 상승률이 3.6%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평균이에요. 그러면 의사들은 이것보다 당연히 임금이 높겠죠. 임금이 높은 거는 2.3억입니다. 평균이 2.3억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난 10년간 임금 상승률입니다. 자, 5.2%. 전 세계에 있는 직종 중에 가장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 의사의 임금 상승률이 1등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통계에서 사용한 것은 공식적인 통계 2020년도 기준이에요. 자, 그들은 매년 임금이 5.2%씩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2023년도 똑같이 2023년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가 길에서 만나는 의사 한 명의 평균 추정 임금이 2.6억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 국민의 7.2배의 수익을 얻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도 임금 상승률이 1이다라는 점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의사 선생님이 모자른 것이 아니라 전문의가 부족한 것이다. 뭐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소아과 이런 필수 의료가 부족한 것이고, 일반적인 의사는 많다라고 잘못 알고 계신 의사 카르텔에게 속아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2023년도 9월 5일 기사예요. 필수 의료를 하지 않는, 그냥 의대만 6년 졸업한 전문의를 따지 않는 그냥 의사도 우리 의사 선생님들께서 한 달에 1,000만 원에서 1,600만 원씩 주면서 지금 모시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임상 경험이 전혀 없더라도 졸업만 하면 이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이렇게 인사, 선물 보따리, 돈 보따리를 쌓아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있는 이 그림 하나가 우리나라 2023년도의 의료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아주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필수 의사가 부족한 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 비필수 의사 자체도 부족한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냐? 곧 최고의 임금 상승률, 최고의 연봉과 최고의 임금 상승률로 표현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지나가다 한 명 잡은 거에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들께서 7.2배의 수익을 얻게 된다. 이것이 2023년도의 현실이 되겠습니다. 자, 의대 정원을 지난 20년 동안 계속 유지해 오면서 의사들이 그 증언을 반대하는 이유는 항상 이것이었죠. 다른 거를 해야 된다. 다른 것이 우선이다 라고 하는데 뭐 당연한 소리죠. 다른 것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데 의사 증언을 1번으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보게 되면 이야기의 핵심은 앞에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의사 숫자가 많아지면 비필수 의료를 하는 의사들만 많아진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 그 비필수 의사 자체도 지금 부족해서 그들의 임금도 계속 지나치게 빠르게 오르고 있다. 이것이 곧 뭐냐? 의사가 그냥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자, 우리나라 의사 카르텔에 제가 항상 지적하고 있는 것, 이런 의료계에 관련된 어떤 논의가 있으면 이들은 항상 다른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로 교묘하게 속이고 있죠. 다른 문제가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아무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데 그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결국에 지난 20년 동안 의사 정원을 줄인 이유로 지난 20년 동안 한 번도 늘리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그것이 우리나라 의사 카르텔의 문제다. 라는 점을 우리나라 국민들도 다시금 알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미 알고 계시죠. 지금 설문조사 해보면은 우리나라 10명 중에 7명은 의사 정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